자, 실제 기체와 이상 기체에 대해서 또 하나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주제, 바로 반데르발스 이쿠에이션입니다. 여러분, 그 이상 기체를 설명해 주는 상태 방정식은 몇 가지가 있죠?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은 하나밖에 없죠. 이게 온리원입니다. 그죠?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해서 뭐 개념도 정했겠다. 뭐 실제 기체에 대해서 실험을 보완해서 가지고 뭐 이상 기체 성격을 실제로 규명을 했겠다. 라고 하면 이상 기체에 대해서는 이제 뭐 거의 다 그 연구가 끝난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 이제 그 이상 기체에 대한 연구가 다 돼버리고 나면 그 다음 화학과에서 박사학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무슨 기체에 대한 연구를 할 수밖에 없겠어요. 학위하려면. 실제 기체에 대한 어떤 연구를 해야 학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지금 근대화학 200년 동안 그 박사과정을 지나온 학생들이 뭐 많이 있겠어요? 조금 있겠어요? 억수로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놈도 하고 저놈도 하고 막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실제 기체에 대한 상태 방식은 몇 가지가 있을까? 억수로 많아요. 그래서 전문적인 그 책을 찾으면, 그러니까 전공 서적을 찾으면 전공 서적에서 소개하는 것만 한 대여섯 가지가 되거든요. 되게 많아요. 굉장히 다양해요. 하지만 소개는 하더라도 실제 교육용으로 가리키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내는 건 이 반데르발스 상태 방식이 유일해요. 다른 건 시험에 안 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쟤만 교육용으로 가리키고 시험도 봅니다. 그렇다면 왜 딴 건 안 가리키고 얘만 가리키는 걸까요? 만수르? 왜 다른 건 안 하고 얘만 수업 시간에 배우는 걸까요? 민채야? 왜 얘만 하는 걸까요? 바로 노벨상입니다. 노벨상 받은 겁니다. 그렇다. 노벨상 완전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뭐 만약에 내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야. 그럼 하나님 안 믿어.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안 믿어. 그러면은 천국 가 못 가? 못 가지. 그다음 내가 저기 이슬람 사원에 나가는 사람이야. 근데 알라 안 믿어. 그럼 어디 가? 천국 가고 지옥 가지. 지옥.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내가 되게 어려운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요? 자연과학 공부하는데 노벨상 안 믿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져요. 알겠어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교회 가서 하나님 믿는 것처럼 그 자연과학에서는 노벨상 믿어야 돼. 무슨 말 알겠죠? 저 민채야 믿습니까? 민채 믿습니까? 민채 믿나요? 그래. 민채는 구원 받았습니다. 아 무슨 말 알겠죠? 아 그렇죠. 옛날에 유튜브 중에서 계정 중에서 막 유튜브? 광고비 엄청나게 들여가지고 응. 그 이중슬 효과라고 무슨 거짓이라는 이런 거. 이중슬릿 효과요? 예? 아그 아 물리 실험, 물리에 나온 영의 실험? 아, 그게 왜요? 그게 거짓말이라고요? 거짓 실험 막 하는 사람이 광고까지 내면서 네. 자시 채널 들어가서 증명하는 거 유성화가 막 퍼뜨리고 있더라고요. 아 그런 채널 되게 많아요. 왜 요즘 유사과학 많잖아요. 이게 왜 지구 평평하다 이것도 많잖아요. 지구 평평하다 이것도 막. 아 지구에 구멍이 있다. 도넛처럼 생겼다고요? 아. 예, 그러니까 뭐 그런 많아요. 예,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막 다리 여기 이렇게 이렇게 왔다가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죠. 네. 운동하면서 다리라뇨? 뭐 왔다 갔다 한다고? 뭐라고요? 도넛처럼 생겼다고 해가지고 어. 다리 막 이렇게 공전을 안 하고 어. 그 사이를 이렇게 어. 진동을 하면서 그 기조현상 이런 아, 그러니까 지구가 도넛처럼 생겼는데 다리 그 안에서 이렇게 된다고요? 재밌다. 사람들이 되게 하여튼 그런 게 있네요. 하여튼 그런 게 있네요.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근데 그 과학의 가장 중요한 또 그 자세는 뭐죠? 과학의 가장 중요한 표현 자세. 과학은 절대로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동그랗죠. 근데
지구가 동그래요 라고 얘기하면 그건 과학적인 자세가 아니에요. 과학적인 표현은 이거예요. 지구가 구형이라고 가정을 할 때 지금껏 실험 결과들이 가장 잘 설명됩니다. 야. 무슨 말, 이게 어떤 차이인지 알겠어요? 뭔가 사실을 단정적으로 정하는 건 그건 과학의 자세가 아니에요. 과학자라고 하면 항상 생각을 딱 닫아두면 안 되고요. 여러 데이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 데이터를 통합해서 나온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듯이 지구가 동그란 건 우리가 상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마저도 과학자라고 한다면 그렇게 표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하여튼 그렇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지구가 평평해 이 얘기하면 다 과학 아니에요. 그건 알겠어요?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과학이 아니에요. 알겠죠? 하여튼 그렇다. 자, 그래서 요거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반데르발스 상대방식의 표현은 이러합니다. 자, 위쪽 표현하고 아래쪽 표현은 결국은 같은 거거든요. 근데 위쪽은 화학책에서 많이 표현하는 거고요. 이건 아래쪽은 물리학책에서 많이 표현을 하는 건데 두 표현이 같다고 하면 그 무엇이 무엇으로 치환된 건지 알 수 있겠죠? 바로 여기에 있는 부피하고 몰수의 개념을 몰러 볼륨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몰수를 아래쪽으로 나누면 몰수를 없애고 몰러 볼륨으로 바꿀 수 있고요. 요 둘 사이의 관계에서 몰수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n을 n으로 나누어주면 n을 없애고 몰수를 이렇게 나누어서 얘를 몰러 볼륨으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딱 봐도 위에 거하고 아래 거 중에 어떤 게 더 깔끔해요? 딱 봐도 이게 더 깔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리학자들이 이 표현을 더 선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 표현을 주로 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기서 이 수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반데르발스의 가정을 따라가 보도록 하죠. 그리고 첫 번째는 이 수식은 증명되지 않습니다. 수학적으로 증명되는 수식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저 수식은 반데르발스의 직관에 의해서 제시된 거예요. 그래서 쟤는 일종의 반데르발스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가정하면 지금껏 실제 기체의 실험 데이터가 잘 설명된다지 이 수식을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마치 뭐처럼? 요거처럼 요거 수학적으로 증명해요? 증명 불가능해요? 증명할 수 없죠. 이거는 진실이 아니라 뉴턴의 가정이죠. 그래서 뉴턴이 이렇게 가정하면 이 세상의 실험 결과, 특히 케플러 법칙이 잘 설명된다. 이 식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그러니까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왜 반데르발스가 이 수식을 이렇게 가정했는지의 그 직관을 따라가 보자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첫 번째 1.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첫 번째 1. 자, 첫 번째 이 표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큰 뭐 공간이 있어요. 뭐 방이어도 좋고 무슨 뭐 강의실에도 좋고 어떤 빈 공간이 있는데 거기 이제 우리가 뭐 살아가기 위해서 물건들을 들이잖아요. 뭐 의자도 들이고 책상도 들이고 하지만 그 안에 의자하고 책상 이런 걸 영원히 넣을 수 있나요? 안 되죠. 어떤 물건이 들어오면 그 물건이 차지하는 부피만큼은 이제 더 이상 다른 것들로 채울 수가 없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때 여기서 재밌게도 이상기체는 자체 크기가 있어요, 없어요? 자체 크기가 없기 때문에 어떤 공간에 무한히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럴 수 있으니까 이상기체는 실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 반데르발스라는 양반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요것이 그릇의 부피입니다. 여기에 얘네가 실제 기체고요. 그럼 여기서 요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이 실제 기체 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여기서 파란색으로 빗금친 이 영역이 뭐겠어요? 바로 분자들이 자유로이 활동 가능한 영역이 되겠죠. 이게 이상기체일수록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파란색 빗금하고 용기의 부피가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실제 기체일수록 차이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반데르발스 옹께서는 이것으로부터 어떻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보정해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한번 써볼게요. 바로 P 뭐예요? 누가 자빠졌어요? 아, 그래? 그래? 자, 봅시다. 이 수식 아시겠죠? 뭐를 추격해 쓴 거예요? PV는 nRT를 추격해 쓴 겁니다. 몰수를 나눠서 이렇게. 그래서 이 수식을 만족한다면 그건 현재 그 기체가 이상기체라는 뜻이고요. 이상기체라는 뜻인 거예요. 근데 이때 여기서 반데르발스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부분만큼을 요렇게 바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이세요?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이것은 바로 실제 측정되는 그릇의 부피가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릇의 부피는 측정할 수 있어요? 못해요? 당연하죠. 지금 지금 내 눈앞에 그릇이 있는데 그 부피 측정은 당연히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기체가 이상기체적으로 활동한다는 것하고 차이가 생긴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정해주는 이 B, 이게 바로 기체 자체 크기 보정학이다. 그런 의미로 도입이 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오케이, 됐다.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에 있는 요 B,
자, 여기서 또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이렇게 자,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데 말만 보면 조금 어색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수식으로 보면 오히려 편한데 자, 저기 있는 저 수식을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쓸 수 있죠. 맞나요? 자, 반데르발스 상태 방식이 저러하다면 얘를 이렇게 바꿔 쓴 거예요. 아직 A가 뭔지는 얘기는 안 했지만 수식상에서는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죠. 자, R이 뭐예요? 기체상수, T가 온도죠. 그 다음에 압력이죠. 부피죠. 모두 다 무슨 물리량이에요? 양의 함수값을 갖는 물리량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수식은 언제나 0보다 커야 합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바로 Vm은 물리적 의미를 가지려면 반드시 B보다 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Vm이 뭐예요? 실제 기체의 부피잖아요. 실제 기체가 들어있는 그릇의 부피인데 그 그릇의 부피는 절대로 어떤 값보다 무조건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값이 바로 B가 된다는 얘기죠. 그 말은 뭐겠어요? 실제 기체를 아무리 압력을 줘서 부피를 줄여도 압축을 시켜도 그게 누구보다는 커야 된다? 이 B값보다는 커야 된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여기서 최대 압축 한계다 라는 말로 표현하였습니다.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여기에 있는 이 B의 단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요 B의 단위는 어떻게 될까요? 자, B가 누구랑 더하기 빼기라 연결되어 있죠? 바로 1몰의 부피와 더하기 빼기로 연결되어 있죠. 그럼 모든 자연과학의 물리량은 더하기 빼기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는 단위가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얘는 부피를 몰수로 나눈 거니까 리터 퍼 몰이 되겠네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재밌게도 실제로 이제 보통 뭐 어디까지나 보통이에요. 이 B값은 대략 0.01 리터 퍼 몰 정도가 나타납니다. 이제 0.01 이거예요. 네, 아까 얘기했던 0.01이 여기서 온 겁니다. 물론 이것보다 좀 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요. 대략 이 정도 스케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잠깐 한번 보시면 교재 그 17페이지에 보시면 표 2가 있을 거거든요. 거기 표 2에 보시면은 그 여러 가지 기체들의 반데르발스 관련된 상수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B 값들을 보시면 뭐 어떤 건 0.02, 어떤 건 0.03 뭐 그럴 거예요. 아시겠죠? 대략 이 정도다. 좀 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대략 이 정도다. 됐죠? 됐죠? 자, 그 다음 뭘 해볼 것이냐. 이거 지울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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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아니지. 4로 할까? 2로 할까? 자, 해줄게요. 해줄게요. 2로 바꿉시다.
내용이 많아서 2로 분리하겠습니다. 기체 분자 두 개가 있는데 두 기체 분자가 무조건 충돌해야 되는, 그래서 충돌을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조건에 대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기체 분자를 편의상 그 반지름이 감마, R은 또 쓸 거라서 감마로 쓸게요. 알파, 베타, 감마 할 때 감마 알죠? 반지름이 감마인 크로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모든 기체 분자가 구형은 아닙니다. 이게 막 선형도 있고 이렇게 사면체형도 있고 다양한데, 그러니까 이제 계산하기 편하게, 이게 시뮬레이션하기 편하기 위해서 구로 가정을 해보자 이런 얘기죠. 그때 반지름은 감마라고 하겠습니다. 그다음 자, 이건 또 어떤 상황이냐? 오케이. 자, 아까 구로 가정하고 반지름을 감마라고 한다고 했죠? 그게 요걸 얘기하는 거고요. 이 감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뭔지 알겠죠?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칠판이라 원이라 그렸지만 그렇게 생긴 구죠. 구라고 합시다. 근데 여기서 뭐를 자꾸 해보자고 하냐면, 기체 분자가 충돌을 하는데 절대 충돌해야 되는 조건, 알겠어요? 이건 이렇게 되면 피할 수가 없는, 무조건 충돌해야 되는 그런 조건을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어떻게? 요렇게. 자, 만약에 그 두 번째 공의 무게중심이 여기 있다고 칩시다. 저 가상적인 구 바깥에 벗어나 있다고 치죠. 무게중심이. 그러면 공 자체의 크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때 얘하고 얘는 충돌해요? 충돌 못해요? 못하죠. 근데 두 번째 공의 무게중심이 이 가상적인 구 안으로 들어온다고 치자. 하여튼 눈곱만 치라도 안으로 들어온다고 치자. 그러면 이때 얘는 자체 크기가 이렇게 있을 테니까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다? 아, 이거 부딪히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강민아? 여기서 미스는 미혼 여성을 얘기하는 거죠. 아, 그런가요? 네, 하여튼 그렇다. 하여튼 그렇다. 네.
자, 보자. 그러면 이 상황을 물리적으로 이제 어떻게 표현할 거냐? 반드시 충돌이 일어나는 순간의 한 분자당 점유 부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뭐 어쩌자는 얘기냐면 이 가상적 구의 부피는 어떻게 돼요? 자, 이게 뭐예요? 이 가상적 구의 부피죠. 이감마의 삼색이니까. 근데 이 안에 공의 무게중심이 몇 개가 있으면 이 안으로 두 개가 있으면 거기에 충돌을 절대로 피할 수가 없죠. 그러면 얘를 계산해 주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뭐 하자는 얘기인 거냐면 10평짜리 방이 하나 있는데 두 명 있어요. 그럼 한 명당 얼마를 점유하는 거예요? 5평. 뭐 되게 이상한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 두 개가 무조건 충돌이 벌어질 때에 가능한 점유 부피를 이렇게 표현한 거라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렇다면 이때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 근데 지금은 설명을 위해서 기체 분자가 두 개가 있고 그것에 의한 충돌을 생각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 어떤 용기에 기체 분자를 담아 놓을 때는 여기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기체 분자 두 개 혹은 세 개만 있나요? 아니면 의외로 기체 분자는 굉장히 많나요? 엄청나죠? 그릇 안에 기체 분자가 아보가드로 수만큼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두 번째는 N개 기체 분자가 모두 충돌해야만 하는 상황. 그것도 N개 기체 분자가 모두 충돌하는 상황에 대한 예측을 해보자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자, 그리고 이 기체 분자는 지금 모두 이 상황 모두 분자 하나당 저 부피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시다. 그런 기체 분자가 N개가 있다.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자, 지금은 겨우 기체 분자 2개 혹은 3개를 그려놓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이런 기체 분자가 2개, 3개가 아니라 이렇게 N으로 쓸 수 있을 정도로 거의 아보가드로 수에 육박하는 기체 분자들이 전부 이러고 있다가 쳐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전체적인 거시적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한다 라고 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이거를 맞추는 학생이 한 명도 없었어요. 내가 그 뭐냐면은 그 화학 올림피아드에 나가는 국가대표들도 많이 가리켰는데
한 20명 넘게 국가대표를 가르쳤거든요. 걔들 중에도 이거 제대로 답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강사 생활 25년 동안 한 번도 이걸 제대로 얘기해 준 사람 없었어요. 민수가 첫 번째 아니 모든 분야가 음. 다 이렇게 붙어 있어. 두 개씩? 아니 두 개는 아닌데. 음. 어쨌든 안 붙어 있는 분야가 없는 상황. 어. 정답. 와. 첫 번째. 첫 번째예요, 진짜로. 우와, 박수. 이야. 이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들어보세요. 방금 재윤이가 한 얘기가 이겁니다. 자, 봐요. 기체문제가 이렇게 점유부피를 정해놓으면 사실은 이렇게 정해놓은 점유부피는 이제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단순히 숫자로만 보면 안 되고요. 이 정도의 점유부피는 그래서 거시적으로 큰 부피일까요? 매우 작은 부피일까요? 기체분자 두 개가 반드시 충돌할 정도로 밀어붙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피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작은 부피야겠죠? 그러면 그 굉장히 작은 영역 안에 기체분자를 몰아 넣었는데 그런 기체분자가 억수로 많아. 그럼 잘 봐. 쾅 충돌했지. 충돌한 다음 뭐 해야 돼? 충돌한 다음 뭐 해야 돼? 아니, 충돌한 다음에 뭐 해야 돼? 아, 반응이요? 아, 그거는 이제 화학이고요. 그건 이제 화학 반응. 지금 이건 화학 반응은 기체 양론에 대한 것만 하는 거니까 기체에 대한 물리학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응은 빼고 쾅 충돌한다면 뭐 해야 돼요? 튕겨 나와야지. 아, 모든 충돌은 충돌한 다음에 되튕김이 나 있어야지. 그래서 쾅 하면 되튕겨 나와야 되죠. 되튕겨 나와야 되는데 되튕겨 나오는 그때까지도 모든 기체가 이 정도로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쾅에서 튕겨 나오자마자 그 다음 충돌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 튕겨 나오자마자 그 다음 충돌이 또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튕겨 나오자마자 그 다음 충돌이 또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게 어디에 대해서? 아보가드로수만큼 많은 기체들에 대해서. 그럼 여러분 보세요. 충돌하고 되튕겨 나오는 건 이거는 정지 이미지예요? 동영상이에요? 동영상이죠. 이게 움직이는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인간의 측정은 아까 얘기했듯이 인간의 측정은 모든 인간의 측정은 동영상 측정이에요? 정지 측정상이죠. 정지 이미지 측정이에요. 인간의 모든 측정은. 인간의 모든 측정은 정지 이미지를 측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행위가 불연속적이기 때문에 측정 행위가 불연속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상상을 통해서 쾅 한 다음에 떨어져 나오고 계속 이런 움직임이 있겠지만 실제로 사람은 그걸 동영상으로 촬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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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 사진으로 찍을 수밖에 없다고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그게 계속 이러고 있기 때문에 그 정지 이미지를 인화해 보면 모든 사진에서 어떻게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이 충돌이 된 다음 떨어져 나오고 이 충돌이 된 다음 떨어져 나오면 그 다음 충돌에서는 얘하고 얘가 붙어 있게 되는 거겠죠. 하지만 기체 분자가 모두 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 다음 순간에 충돌을 촬영한 사진에서는 이 기체가 여기 있었던 건지 여기서 온 건지 구분이 된다 안 된다?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이 측정한 사진에는 계속 이 이미지만 찍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사람한테는 결국 뭐처럼 보인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합체. 우리말 번역은 이합체고 원래 영어 표현으로는 다이머라고 합니다. 를 형성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아시겠죠? 이합체를 형성한 것처럼 보입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리고 이때 이 순간 우리는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 충돌을 하고 난 다음 보세요. 충돌을 하고 난 다음 그 상태에서 더 가까워져요, 더 멀어져요? 더 가까워져요, 더 멀어져요? 더 가까워질 수도 없고 더 멀어질 수도 없죠. 왜죠? 더 멀어지자마자 또 붙으니까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 상태에서 더 가까이 붙는 건 안 될 거예요. 알겠어요? 하지만 왜 더 가까이 붙어버리면 이제 이 합체를 진짜 넘어서 화학 반응이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 이 충돌을 한 다음 바로 되튕겨 나와야 되잖아요. 되튕겨 나온다는 얘기는 더 가까워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되튕겨 나오자마자 그 다음 충돌이 또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이 둘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것처럼 보인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게 이 합체의 재미있는 점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이 두 분자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면 어떤 물리적인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바로 얘네들이 그 순간 충돌 순간 인력과 청력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실제 기체니까 인력하고 청력이 존재는 하는데 그 인력과 청력이 같으면서 합력이 0이 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어떤 순간? 요렇게 압축된 순간. 그래서 기체 분자 간 정유부피가 요렇게 돼버리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물리학적으로 기체 분자들 사이 인력 청력이 같고 합력이 0이 되는 순간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다면 이거 지울게요. 지울게요. 3. 기체 한 분자당 점유부피가 요거보다 더 작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기체 한 분자당 점유부피가 쟤보다 더 작아진다. 그게 또 어떤 의미일까요? 어떻게 되겠으니까? 먼 거리. 이게 어떤 의미일까? 혹은 우선 기체 한 분자당 점유부피가 더 작아진다는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경우 기체 한 분자당 점유부피가 더 작아지는 걸까요? 뭐라고 크게? 뭐? 그렇지.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교통사고가 나도 차 두 대만 부딪힐 때 차 두 대만 부딪히나요? 조금 드물기도 하지만 우리가 뭐 다중충돌 이런 사고도 있잖아요. 그럼 뭐 대형 사고긴 하지만 알겠어요? 그래서 차들이 두 대가 아니라 막 여러 대가 한꺼번에 엉키는 경우 있죠. 드물긴 하지만 그런 경우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얘가 동시에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뭐로 나누는 거예요? 3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이 값이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또 작아지는 거지. 그러면 3개가 아니라 4개, 5개, 6개 이런 식으로 다중 충돌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렇다면 그때는 뭐를 형성하는 거겠어요? 자, 점유부피 여기서는 이 합체가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는 몇 합체가 만들어지겠어요? 바로 3합체, 4합체. 무슨 말 알겠어요? 삼합. 강민 삼합 알아? 삼합? 삼합 몰라요? 삼합 몰라요?
저 뭐야? 제 삼합 알아? 삼합? 홍어. 그렇죠. 홍어. 나안 먹어봤어요. 아 진짜요? 홍어 먹어본 사람? 홍어 아무도 안 먹어봤어요? 아 이거구나. 이거 홍어는 사실은 좀 이거 장벽이 좀 있죠. 있는데 한 번 익숙하면은 되게 맛있거든요. 근데 익숙해지기 되게 어려워요. 나도 애기 초등학교 때 처음 먹어봤었는데, 예, 초등학교 처음 먹어봤었는데 그때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한번 넘어서고 나면 되게 맛있어요. 난 홍어 되게 좋아하는데 그걸 넘어서질 않으면 이게 즐길 수 있는 음식이 아니죠. 그 음식에는 다 있죠. 어느 나라는 그런 게 있거든요.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홍어. 그래서 홍어에 돼지 수육에 묵은 김치. 그걸 뭐라고 해요? 삼합. 막걸리. 최고입니다. 최고. 네. 최고. 네. 하여튼 그렇다. 갑자기 삼합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군요. 만수 뭐냐면 홍어 안 먹어봤어요? 아니 안 먹어봤어요. 민채 삼합 홍어 안 먹어봤어요? 그래요? 강민이는 아직 안 먹었어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자, anyway. 그래서 점유 부피가 이거보다 작아지면 삼합체, 사합체 등을 이루다가 어떻게 될까요? 이게 뭐예요? 튕겨나가요. 못 튕겨나간다니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러고 있지만 옆에 또 충돌이 있으니까 튕겨나가지 못한다니까요. 이루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삼합체, 사합체, 오합체, 육합체를 이루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이루다가 바로 액체 혹은 고체 등으로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충돌 이론은 상태 변화 이론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상태 변화가 뭡니까?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져 있는 거예요? 가까워져 있는 거예요? 가까운 처리 유지된 상태가 상태 변화죠? 후 이거라고요. 이합체에서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다며요. 마찬가지로 다합체가 돼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거 아니에요. 그게 액체는 아니면 고체인 거지. 그러니까 수학자들과 물리학자들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나도 뭐 내가 생각해낸 거겠어 이게? 나도 어디서 배운 걸 거 아니에요. 책에 본 걸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하는 그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네. 무슨 말 알겠죠? 하여튼 그렇다.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생각에 매력을 느끼게 되면 여기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인생 살면서 누가 이런 생각을 하면 살아요. 아니, 나도 내가 만든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런 생각에 한번 빠지게 되면 이런 생각을 안 하는 상태로 돌아가진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면은 좀 생각이 좀 획기롭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생각을 딱 하고 나면 갑자기 누가 야, 너 그런 생각하면 내가 죽일 거야? 자, 빨리 그런 생각 네 머릿속에서 없애 라고 해도 그게 없어져요?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가 않지. 차라리 나를 죽이시오 하는 게 더 쉽지. 그 생각을 머리에 지우는 거 이건 불가능하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학문의 위대한 점이면서 동시에 무서운 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딱 박혀버리면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그 어떤 거로도 바꿔지지가 않아요. 다른 걸로도 이제 뭐냐면 치환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영화 파운데이션에서 보면 그 수학자가 주인공이라고 했죠. 3만 년 후 지구는 포화가 됐고 이제 전 인류가 10조 명 정도가 돼요. 전 인류가 10조 명. 그러니까 뭐냐면 3만 년 후에 그래서 사람들이 지구에만 사는 게 아니고요. 전 우주 행성에 다 퍼져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이퍼드라이브가 다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성간 뭐냐면 여행, 그다음에 그 뭐냐면 그 웜홀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그 뭐냐면 과학 기술이 도래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전 인류가 전 우주에 퍼져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정치는 퇴보했어요. 그래서 그 전 우주를 관리하는 황제가 있는 거예요. 그 파운데이션이라는 영역. 민주주의는 없어지고, 예, 뭐냐면,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역사나 문화는 항상 순환한다고 했잖아요.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는데, 과학기술은 발전했지만 정치는 퇴보한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사라지고, 이제 뭐냐면 황제, 이런 왕정이 시작된 거죠. 거기서 어떤 한 수학자가 계산을 통해서 이대로라면 이 제국 전체가 멸망한다라는 계산 결과를 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근데 그 멸망을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민주주의가 없는 나라는 무조건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멸망을 그때 이제 되게 그 기체 분자 운동론에서 배울 수 있는 그 연력학, 그다음에 통계 연력학 이런 개념들을 막 사용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저자 자체가 물리학자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예측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멸망은 절대로 늦출 수가 그러니까 절대로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산 결과에 의하면. 그런데 이 제국 전체가 멸망한다고 하면 황제는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겠죠. 황제 입장에서는 이 수학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죽여야죠. 그래서 황제가 거의 죽이기 직전이에요. 하지만 이 수학자는 자신의 뜻을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수학자는 무슨 독립투사도 아니고요. 사회운동가도 아니고 혁명가도 아니에요. 그냥 학자일 뿐이에요. 근데 이미 그 사람의 생각은 이런 단계도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어쩔 수가 없네요. 차라리 날 죽이세요가 편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황제에게 나의 말은 무조건 맞다. 근데 내가 제시하는 방법은 멸망을 막을 수는 없지만 이 멸망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방법으로 우리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주변의 정치적인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죠. 이 상황을 김선환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김선환은 자연과학자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김선환가 저 사람 왜 저래? 지금 죽게 생겼는데 뭐 거짓말로라도 제 얘기가 틀렸어 얘기하면 될 건데 저게 뭐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근데 학자는 그게 딱 이해가 된다고. 그 상황이 이게 꺾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이걸 뭔가를 한번 깨달으면 깨닫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나를 차라리 죽이세요가 나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느껴본 사람은 그걸 아는. 그러니까 그 작가가 물리학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수학자와 그 제자가 이제 이 우주에서 이제 막 벌어진 일들인 거예요. 재밌겠죠? 재밌겠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김선환은 되게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더니 얘기가 너무 딱딱하다 뭐 이러고 막 하여튼 막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나는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야 그렇지 학자라면 저런 느낌을 갖지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기회가 되면 그 파운데이션 영화를 한번 보세요. 알겠죠? 예. 자, 이거 안다고 뭐 어디 써보겠어? 이게 돈이 돼요, 밥이 돼요. 근데 나도 처음 이걸 깨달았을 때 나도 깜짝 놀랐었거든요. 깜짝 놀랐었고 나도 이걸 이렇게 상태 변화를 이렇게 해석한다고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래서 그 느낌을 여러분들이 받나 싶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됐죠? 이게 상태 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저기 중간에 지울게요. 준다. 아야. 4.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바로 4 곱하기 3분의 4 파이
감마의 3승 퍼 개는 기체 분자가 액체로 상태 변화를 시작하는 부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말을 잘 봐야 되는데 저렇게 압축됐다고 해서 기체가 액체가 됐다라는 게 아니고요. 액체가 시작되는, 그러니까 시작되는 거니까 이건 이제 그렇다고 이제 액체도 아닌 거고 기체도 아닌 거고 무슨 말 알겠어요? 그 애매한 경계에 있는 그 부피가 이거라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오,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 바로. 얘는 기체 한 분자가 기체로 한 분자가 기체로 존재 가능한 최대 압축 한계겠군요. 왜? 얘보다 더 압축시키면 어떻게 되죠? 저것보다 더 밀어붙이면 액체가 돼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체가 기체로 존재할 수 있는 가장 경계의 부피, 그게 이거란 얘기인 거예요. 아, 근데 이 말을 아까 앞에서 했는데 바로 B가 되는 거죠. 이 B 값이 여기에 있는 요거랑 비슷할 거다라고 생각해 주는 거예요. 비슷하다라는 표현은 이건 지금 보시다시피 수학적인 증명이에요? 아니면 직관적인 개념들이에요? 직관적인 개념들이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정확하다 등호라고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아까 내가 반데르발스 방정식은 수학적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직관적으로 접근을 하면 이러하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거기에 단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NA를 하나 곱해줍니다. NA는 뜻이 네, 좋습니다. 네. 야보가드로 수죠. 야보가드로 수를 곱해주는 이유는 이 B값의 단위가 1몰 기준이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요까지는 한 분자에 대한 거고 요거 곱해주면 1몰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B값은 요거에 아보가드로 수가 곱해진 것이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재밌게도 내 자체의 크기 있죠. 내 자체가 이게 3분의 4 파이 감마 3승이니까 여기에 있는 이게 공 하나, 분자 하나의 진짜 크기일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4배 정도 아시겠죠? 거기에 4배 정도 해당하는 부피면 다른 기체랑 붙을락 말락하는 정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딱 누웠을 때 표면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표면적. 내 표면적에 4배 정도 세팅해 놓고 거기에 사람 2명 놓으면 사람 2명에서 붙을락 말락하는 정도가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 정도가 이 B값에 해당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오케이, 잘했다. 그러면 여기 줄게요. 준다잉. 실제 그런 분자는 구역이 아니니까 적절히 네, 이것보다 좀 달라지죠. 이게 좀 당연히 약간씩 달라질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게 오차처럼 나타나는 거죠. 이제 그 얘기를 하나 해볼 거예요. 또 여기 해볼게요. 준다. 자, 5번째. 어떤 분자의 이 B 값은
그것의 액체 상태 뭐를 반영합니다. 뭘까요? 이거는 카이스트 같은 데서 입시 문제로 아주 많이 나옵니다. 카이스트 입시 문제로 아주 많이 나왔던 겁니다. 크게. 강민이? 밀도? 정답! 박수! 오, 대단해요. 대단해요. 자, 바로 그 답은 미르도 되겠습니다. 미르도. 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대표적으로다가 H2O. 왜냐면 액체 밀도 외우고 있는 건 우리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무슨 말 되겠죠? 자, H2O 액체 밀도는 얼마죠? 1, 그러니까 뭐 리퀴드라고 합시다. 1g per 밀리리터.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그런데 H2의 분자량은 얼마예요? 분자량은 18g per 몰이죠. 그러니까 H2 1g이면 몇 몰이에요? H2 1g이면 몇 몰이죠? 그렇죠. 18분의 1몰인 거죠. 그게 1ml 안에 들어있으면 그게 H2의 경우 요 밀도가 된다는 얘기지. 맞나요? 그렇다면 이때 얘를 아래로 내려요. 그러면 얘는 0.018 한 다음에 리터 퍼 몰 이렇게 바뀔걸요? 맞나요? 자, 이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밀리의 의미가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얘 밑으로 내리면 이렇게 될걸요? 아시겠죠? 이때 요 0.018 얘는 0.03 리터 퍼 몰 보다 조금 작긴 하죠. 그럼 얘가 누구냐? 이게 바로 저 H2의 반데르발 상수값이에요. 대략 값이 어느 정도냐면 H2가 저기 나오는데 0.03049 뭐 이 정도 돼요. 0.03049 뭐 이 정도 돼요. 그래서 얘가 지금 보시다시피 H2O의 경우 그 반데르발 상수값이 0.03 정도 되는데 0.018이면은 물론 차이는 나죠. 근데 굉장히 그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큰 이렇게 물론 뭐 차이가 없는 건 아닌데 그 비슷한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차이는 어디서 나타나는 거겠어요? 자,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은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 자, 첫 번째는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모든 분자는 구형이 아니죠. 요게 하나의 이유일 수 있고요. 또 하나 재밌는 건 두 번째는 분자 간 충돌의 차이예요. 자, 이 분자 간 충돌 차이라는 게 뭐냐면 반데르발스 상태 방정식에서 요 0.03이라고 하는 건 진짜로 분자가 뭘 이루고 있는 상태예요. 반데르발스 상태 방정식에 나와 있는 요 B값 정도로 기체가 압축이 되어 있는 건 기체 분자끼리 뭐를 이루고 있는 상태예요? 이합체죠. 요게 이합체의 순간이라고요? 근데 얘가 액체가 된 건 무슨 합체예요? 액체가 된 건 이합체가 아니라 다합체를 이룬 거죠. 그러니까 이합체를 이루고 있는 순간과 다합체를 이루고 있는 순간 어디가 밀도가 조금 더 클 수밖에 없겠어요.
다합체를 이루는 게 약간 밀도가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약간 작아지는 거야, 그치? 근데 그거 작아진다는 걸 감안해도 이건 반올림하면 0.02 정도 되잖아요. 이건 0.03 정도 되니까 굉장히 비슷한 값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는 물질들이 기체 상태에서 이합체를 이루다가 다합체가 되면서 밀도가 조금 더 커지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액체 상태의 밀도인 거예요. 그래서 액체 상태의 밀도로부터 사실 반데르발스 상수를 상수값 요 b를 근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보라는 게 카이스트 입시에서 억수로 많이 나왔었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한시 갔다 오세요. 어우,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오,